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두 번째 시간인데 저번 주에 했던 거 마지막에 복습 좀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죠. 그래서 지금 배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먼저 국토 전체에 대해서 계획을 세웁니다. 계획을 세워서 규제를 하는 거죠. 국토 전체를 계획으로 먼저 규제를 하고 뒤에 이용을 하는 것에 관해서 다룬 법률, 이게 바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래서 행정계획들이 처음에 나오는데 첫 번째가 광역도시계획이죠. 이 광역도시계획은 둘 이상의 관할구역에서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그 다음에 나오는 계획이 도시군 계획이죠. 도시군 계획은 관할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관할 단위로. 그래서 도시군 계획은 다시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첫 번째가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역시 도시군 계획의 일종이니까 만드는 곳, 수립하는 곳은 관할에서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그 다음에 이렇게 광역도시계획이나 기본계획과 같이 방향을 제시한 계획은 추상적으로 수립하는 계획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추상적인 계획은 일반 국민에게 구속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공법은 규제법이라고 했는데 규제는 항상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해서 이러한 추상적으로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은 일반 국민에게 구속력을 가질 수 없고 이걸 다른 말로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다 내지는 처분성이 없다, 대내적 구속력만 가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들은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게 결론. 시험에 나오는 건 뭐 그런 것들이 나오지만 이렇게 과정을 도출해 나가는 거고,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들은 규제를 할 수 없으니까 이걸 구체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도시, 군, 관리계획을 통해서 추상적인 계획을 구체화시키는 것, 이게 관리계획. 해서 만드는 곳은 역시 똑같이 관할에서 추상적인 계획을 구체화시킨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관리계획. 그래서 구체화를 시키기 위해서 추상적인 기본계획으로부터 지침을 받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저번 주에 요 관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요 관할은 오늘 하루 종일 저 옆에다가 좀 써놓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옆쪽에 관할의 체계인데, 자, 관할이란 건 권한이 미치는 지역적 범위를 관할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에 있는 관할을 좀 구분을 해보면은 크게 중앙 관할이랑 지방 관할, 즉 지자체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지자체는 다시 광역지자체와 그 다음에 기초지자체 이렇게 구분하죠. 그래서 이 광역지자체에는 특별시, 그 다음에 광역시가 있었고, 그 다음에 도가 있었죠. 그래서 이걸 줄여서 시도라고 부르는 시도. 그 다음에 특별시 밑에는 자치구가 있고, 그 다음에 광역시 밑에는 구나 군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도 밑에는 시군이 존재합니다. 시군이. 그래서 기초지자체는 도 밑에 있는 시, 그 다음에 도 밑에나 아니면 광역시 밑에 있는 군, 그 다음에 특별시나 광역시 밑에 있는 구, 이렇게. 그래서 기초지자체는 시, 군, 구 이렇게 구분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초지자체인 시 중에서 인구가 50만 이상인 시를 다르게 이제 대도시라고 따로 부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광역지자체에는 특별 자치시랑 도가 있었죠. 특별자치시가 세종시, 특별자치도가 제주도. 그 다음에 중앙관할에는
각부 장관이 나오는데 우리 책에는 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대부분 나옵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우리나라 행정구역의 책입니다. 행정구역의 책에. 근데 저번 주에 요 정도까지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도시군 계획은 제가 관할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관할 단위로. 그러면은 도시군 계획을 관할 단위로 수립한다 이 말은 도시군 계획을 수립하는 권한이 어디까지 미치냐라는 겁니다. 어디까지. 그래서 특별시에서는 특별시를 하나의 단위로 해서 계획을 수립합니다. 도시군 계획을.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서울시의 경우에는 서울시를 하나의 단위로 해서 수립을 하고, 그 다음에 광역시의 경우에는 광역시를 하나의 단위로 수립합니다. 광역시를 하나의 단위로. 그 다음에 어떠한 권한을 가질 때 광역지자체장이 가지는 권한들은 광역지자체장이 다른 곳에 가도 가지고, 기초지자체장이 가지는 권한은 다른 곳에 가도 기초지자체장이 가지는 게 원칙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도시군 계획은 특별시나 광역시는 특별시, 광역시 단위로 수립을 하니까 도로 가면 도지사가 수립을 하는 게 원칙이지만, 자, 서울시와 경기도를 인구는 따지지 않고 면적만 보겠습니다. 면적만. 서울시랑 경기도의 면적을 따졌을 때 어느 곳이 훨씬 더 넓죠? 그렇죠. 경기도가 훨씬 넓고, 그 다음에 뭐 대구나 경북 같은 곳들 이렇게 따졌을 때 광역시나 특별시보다도 도가 면적으로 따지면은 엄청나게 넓더라는 거죠.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가 계획을 수립하는 하나의 단위이기 때문에 도가 하나의 단위가 되는 게 원칙이지만, 이 도를 하나의 단위로 해서 도시군 계획을 수립하기에는 면적이 너무 넓더라는 겁니다. 해서 도는 기초지자체 단위로 수립합니다. 계획을. 그래서 도 밑에는 도 밑에는 보면은 안양시, 과천시, 성남시, 하남시와 같은 시가 있었고, 그 다음에 가평군, 양평군과 같은 군이 있었죠. 그래서 도를 나눠가지고 도에서는 도 단위로 수립하는 게 아니라 시나 군 단위로 수립합니다. 시나 군 단위로. 그래서 도시군 계획을 수립하는 단위는 특별시는 특별시 단위로, 그 다음에 광역시는 광역시 단위로, 도는 도 단위로 수립하는 게 아니라 도 밑에 있는 시나 군을 하나의 단위로 해서 수립하는 계획이 바로 도시군 계획입니다. 도시군 계획.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 시, 군 단위로 수립하는데, 여기 세종시나 제주도에 가면은 이 세종시나 제주도는 기초지자체가 없다라고 했죠. 그래서 시나 군이 들어가 있을 때는 항상 그 앞에는 이 특별자치시도는 항상 들어가 있습니다. 항상.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 시, 군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이니까 세종시에서는 세종시 단위로, 제주도에서는 제주도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이 바로 도시군 계획. 그래서 다시 저쪽 목차로 가보면은 도시군 계획은 여기 관할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이라고 했죠. 그래서 특별시의 경우에는 특별시를 하나의 단위로, 그 다음에 광역시는 광역시를 하나의 단위로, 그 다음에 특별자치시는 특별자치시를 하나의 단위로, 특별자치도는 특별자치도를 하나의 단위로, 그 다음에 도의 경우에는 이 도를 하나의 단위로 하는 게 아니라 시, 군을 하나의 단위로.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을 하나의 단위로 해서 수립하는 계획을 도시군 계획이라고 합니다. 도시군 계획. 근데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시나 군이 나올 때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는 항상 따라서 나오는 거라고 했습니다. 포함이 돼 있어야 되니까 제가 특별자치시나 특별자치도가 권한자에 들어가 있을 때는 따로 읽지 않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해서 도시군 계획은 관할 단위로, 즉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을 하나의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이지만 앞으로는 제가 이걸 줄여서 특별시, 광역시, 시, 군 이렇게 읽겠습니다. 특, 광, 시, 군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이다 라고 읽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도시군 계획에는 두 가지가 있죠. 기본계획이랑 관리계획.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인데 저는 그냥 특, 광, 시, 군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이다 라고 앞으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책을 보면 136페이지 서론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목적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용어의 정의가 있는데 이 용어의 정의는 제가 각 파트에 가서 따로 설명을 다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안 중요한 게 아니라 나중에 보면 되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은 도시군 계획의 법적 지위라는 게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지금은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일단 놔두시고 그 다음에 아까 136페이지 이 그림 위에 박스가 하나 있습니다. 행정계획의 상하관계인데 자, 국토종합계획이라는 게 맨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수도권 정비계획이라는 게 있는데 국토정비계획이나 수도권 정비계획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배우는 계획이 아닙니다. 국토기본법이나 수도권 정비계획법이라는 법에 존재하는 법이니까 이런 것들은 가끔씩 이제 공법책에 나오긴 하는데 그때마다 이제 좀 언급을 드릴 거고 우리가 배우는 게 이제 국계법에 나오는 계획들. 그래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얘네들은 상하관계를 가집니다. 광역도시계획이 최상위 계획이고 그 밑에가 도시군기본계획, 그 밑에가 도시군관리계획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요거보다 하나 더 있긴 한데 그런 것들은 다음에 보도록 하죠. 이렇게 그래서 139페이지 보시면은 광역도시계획이 나오죠. 광역도시계획 그 다음에 뭐 기본계획, 관리계획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자.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이렇게 뭐 칠판에만 해도 지금 행정계획이 4가지나 써져 있죠. 그리고 우리 공법책에 보면은 각종 행정계획들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행정계획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러한 행정계획들이 만들어지는 절차, 즉 수립되는 절차는 비슷비슷할까요? 아니면 각각의 계획들마다 서로 아주 많이 다를까요? 차이가 날까요? 이런 것들. 첫 번째, 비슷비슷하다. 모든 행정계획이 만들어지는 절차는 비슷비슷하다. 내지는 두 번째, 모든 행정계획이 수립되는 절차는 천차만별이다. 당연히 비슷하겠죠. 행정계획이니까. 자, 모든 거는 행정법에 따른 행정계획이기 때문에 이러한 계획들은 만들어지는 절차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즉, 기본적인 틀이 있다는 틀이. 기본적으로 행정계획들이 수립되는 원리가 있고 그 계획들마다 특징들에 따라서 어떠한 절차가 더해지고 빠지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부터 쓰는 거는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는 절차가 아니라 각종 행정계획들이 만들어지는 제가 기본 원리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거기에다가 각 계획의 특징들에 따라서 요 권한자라든지 아니면 추가되는 내용들을 좀 추가하고 변경만 하면 됩니다. 변경만. 그래서 자. 행정계획이 수립되는 기본 원리라는 건데 일단 계획은 만들어야 됩니다. 계획을 만들어야 되는 거. 그래서 계획을 만드는 행위를 수립한다라고 합니다. 수립. 계획을 만드는 건 수립.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진 수립한 계획은 우리가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확인. 그걸 승인한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계획을 만드는 행위를 수립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계획을 확인받는 것, 만들어진 계획을 확인받는 절차를 승인한다라고 합니다. 해서 모든 행정계획은 이렇게 수립하고 승인이라는 절차를 거칩니다. 자, 이제 공부를 하실 때 막 외워버리면은 공법은 힘들고 양도 많고 어렵습니다. 어려우니까 일단은 틀을 공법이 어려운 이유는 양이 많기 때문에 어려운데 그 많은 양의 내용을 정리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목차. 그래서 저는 목차를 항상 써놓고 수업을 하는 거고 그 내용 안으로 들어가서도 공부를 하실 때 뼈대를 세워놓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뼈대. 그러니까 제가 지금부터 노란색 분필로 쓰는 부분들이 뼈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뭐 공부를 할 때 숲을 보라고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라는데 나무 한 그루만 가지고도 설명을 해보죠. 이렇게.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에다가 기둥을 세워놓고 이렇게 나무가 있는데 기둥을 먼저 공부를 하면 기둥을 먼저 공부하고 그 옆에다가 가지를 쳐 나가는 거죠. 가지를 장가지 뜻. 그 다음에 이 장가지를 쳐놓고 나면 여기다가 나뭇잎을 하나씩 다는 겁니다. 나뭇잎을. 근데 공부를 할 때 정반대로
나뭇잎들 뭐 30일 숫자들이 대부분 30일, 60일, 1년 이런 숫자들이 나오면은 여기서부터 막 동그라미를 치고 외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나무인지 이 옆에 있는 나무인지 구분이 안 가는 겁니다. 구분이. 그리고 뼈대 없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나뭇잎들 외워놓으면 떨어져 버려요. 떨어져. 그래서 일단은 큰 틀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라는 큰 틀을. 암기에 치중해버리면은 나중에는 까먹는 건 다 똑같습니다. 그냥 다 까먹어 버리니까 일단은 큰 틀. 제가 저기 두 글자 써놓은 거 수립이랑 스님 저게 계획을 만들 때의 큰 틀입니다. 거기다가 제가 앞으로 이 나뭇잎들 장가지들을 붙여 나갈 겁니다. 그 장가지라든지 나뭇잎들은 반복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외워질 테니까 굳이 노력을 따로 기울이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노란색 글자로 쓰는 기둥들만 세워 놓으시면 됩니다. 기둥들만. 그 기둥에다가 앞으로 많은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아직 기간이 시험 칠 때까지 많이 남았으니까 그 기간 동안 제가 장가지라든지 나뭇잎은 붙여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처음부터 암기에 치중을 해버리시면은 공법은 정말 어려운 과목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 우리가 뭐 광역도시계획을 볼 거지만 광역도시계획뿐만 아니라 모든 행정계획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수립하고 승인, 수립하고 승인. 자,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공부가 아닙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수립하는 사람이 있고 승인하는 사람이 있겠죠. 계획을 만드는 사람이 있고 그 만들어진 계획을 확인해 주는 사람이 있을 텐데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수립하는 사람과 승인하는 사람은 우리 아까 했던 관할의 체계에서 동등한 레벨의 사람일까요? 아니면은 한쪽이 높은 사람일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한쪽이 높은 사람인 게 당연하겠죠. 누가? 여기 승인권자가. 즉 모든 계획은 수립하고 승인이라는 절차를 거치는데 수립하는 사람과 승인하는 사람은 동등한 레벨의 사람이 아니라 한쪽이 높은 사람입니다. 이 승인권자가. 즉 수립권자와 승인권자는 상하관계를 가진다는 거. 자, 여기까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보면은 여기 잠깐 이쪽에 와보죠. 우리 관할의 체계에서 중앙,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상하관계를 가집니다. 중앙이 이제 맨 위에 있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지자체에서 광역지자체가 그 밑에, 기초지자체가 그 밑에 이렇게 이러한 상하관계들. 그래서 시장, 군수, 구청장 위에 시도가 있어요. 시도, 특별시, 광역시, 도. 그 다음에 그 위에 중앙 각부 장관들, 국장이 나오죠. 국장이. 이런 사람들은 상하관계를 가지는데 저기 수립권자, 승인권자에도 이 사람들이 같은 레벨의 사람이 아니라 한쪽이 높은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밑에는 맨 밑에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있고 그 위에 시, 도지사가 있고 그 위에 국장이 이렇게 저기다가 한번 해보죠. 자, 수립권자랑 승인권자는 상하관계를 가지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기초지자체장인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계획을 수립합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그러면은 시장, 군수, 구청장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 계획을 승인을 해줘야 되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 즉 기초지자체장 위에는 시, 도지사 이렇게 쓰죠. 시, 도지사. 이렇게. 그 다음에 만약에 계획을 시, 도지사, 즉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보다 위에서 계획을 승인해야겠죠. 시도지사 위에는 국장. 이게 수립권자랑 승인권자. 자, 만든 사람보다 그 위에 있는 사람이 승인을 해줍니다. 이렇게 권한자들. 외우는 게 아니죠. 수립권자가 정해지고 나니까 승인권자는 자동으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이걸 하나하나 외우는 게 아니라. 그래서 계획의 특징을 가지고 누가 계획을 만드는구나 정도만 파악을 하시면은 계획을 승인하는 사람은 자동으로 결정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계획이 만들어지는 절차를 한번 볼 건데, 자, 계획을 만들기 전에 그냥 막 만드는 건 아닙니다. 계획을 만들기 전에 절차가 존재를 하는데, 첫 번째 시장, 군수, 구청장, 시도의사. 만약에 여기 광명시장이 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일정한 계획을. 광명시장이 계획을 수립할 때는 광명시장실에 앉아서 자기 혼자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계획을 만드는 건 아니겠죠. 광명시의 인구, 경제, 사회, 문화 등에 관한 사회 전반에 관한 각종 자료들을 조사를 해야 됩니다. 조사를. 그걸 수립하기 전에 맨 처음에 기초조사 한다라고 합니다. 기초조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각종 자료들을 모으기 시작하는 겁니다. 인구가 어떻게 변할지, 이 지역의 교통량은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 다음에 일자리는 어떻게 증가하고 감소되는지, 그 다음에 경제 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조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러한 기초조사가 끝나고 나면 의견을 듣습니다. 의견. 자, 계획을 수립할 때 의견을 듣는데 이 의견은 2번 듣습니다. 앞으로 계획 수립할 때 의견 몇 번 듣습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하면은 항상 2번 듣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계획 수립할 때 의견 몇 번 듣죠? 2번 듣습니다. 2번. 첫 번째는 주민에게 의견을 듣습니다. 주민에게. 두 번째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습니다. 이렇게. 자, 주민한테 의견을 듣는 이유는 원래 주민들이 주인이니까. 광명시, 서울시의 주인은 서울시민, 광명시민들이 원래 서울시와 광명시의 주인이지만 나는 너무 바쁘기 때문에 내가 가진 권한을 4년간 지자체장에게 위임해 두는 거죠. 근데 자, 나는 분명히 A라는 뜻으로 광명시장에게 내 권한을 위임을 해줬는데 광명시장이 계획을 수립했을 때 딱 보니까 이게 B라는 방안으로 계획을 수립한 거죠. 나는 분명히 A라는 뜻으로 위임을 했는데 광명시장이 B라는 계획을 수립했다. 이럴 때는 내가 위임한 뜻과 다르니까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해서 이러한 지자체장들이 수립한 계획이 내가 위임한 뜻과 일치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주민에게 의견을 듣습니다. 주민에게. 원래 주인이기 때문에 이건 당연하겠죠. 그 다음에 의회의 의견을 듣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나라 전체의 의회는 국회죠. 국회. 네. 자, 국회를 다른 말로 우리는 입법부라고 부릅니다. 입법부. 그래서 국회가 하는 첫 번째 역할은 법을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법을 제정하는 거. 그래서 입법부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민주주의 국가는 3권이 분립이 되어 있죠. 입법부, 사법부, 그리고 행정. 이 세 가지 권한이 분리가 돼서 이 세 가지 권한들은 서로 힘의 균형을 이룹니다. 힘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견제를 합니다. 국회가 만든 법을 이 사법부에서 무효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위헌법률심판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국회가 만든 법 역시 행정부가 이 행정부의 수장이 대통령이니까 대통령이 국회가 제출한 법안에 대해서 거부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국회는 일정 수 이상의 요건을 거치고 나면은 그걸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라도 국회가 단독으로 통과시킬 수도 있는 거죠. 역시 국회도 행정부를 견제를 하고 사법부가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을 탄핵시키기도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는 역할, 즉 국회가 하는 첫 번째 역할은 입법, 법을 만드는 역할을 하고, 두 번째는 견제를 합니다. 견제를. 이런 행정부나 사법부를. 그러면은 계획을 수립할 때 보면 기초조사를 하고 나서 주민한테 의견 듣고 의회한테 의견을 듣는데, 주민한테 의견을 듣는 이유는 원래 주인이 주민이니까 주민의 의견을 듣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의 의견을 듣는 이유는, 자, 의회가 하는 역할이 두 가지라고 했죠. 법 만드는 역할이랑 두 번째는 견제하는 역할.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의회의 의견을 듣는 이유는 법을 만드는 건지 내지는 의회의 의견을 듣는 건지 어떤 걸까요? 첫 번째, 법을 만드는 역할을 한다. 두 번째는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 계획 만드는데 법을 만들 일은 없겠죠. 그래서 견제의 역할을 합니다. 견제의 역할. 의회의 의견을 듣는 이유는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데 누구를 견제하냐면 여기 수립권자를 견제해요. 수립권자. 자, 광명시장이 자기 마음대로 계획을 수립하면 안 되기 때문에 광명시 의회의 의견을 듣고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고, 서울시장이 자기 마음대로 계획을 수립하면 안 되기 때문에 서울시 의회의 의견을 듣고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서 의회는 항상 수립권자가 속한 의회의 의견을 듣습니다. 광명시에서 계획 만들죠. 그때 든 의회의 의견은 광명시 의회의 의견을 듣습니다. 그 다음에 가평군에서 계획 만들 때도 가평군 의회, 서울시 강남구에서 계획을 만든다. 강남구의회, 서울시 의회가 아니라 강남구의회, 강남구청장이 만드는 계획이니까 강남구의회. 그 다음에
시도지사 마찬가지. 서울시에서 계획 만들 때는 서울시의회, 인천시에서 수립할 때는 인천시의회, 경기도에서 수립할 때는 경기도의회. 즉 항상 수립권자를 견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의회는 수립권자가 속해 있는 의회의 의견을 들으면 됩니다. 자, 계획들이 엄청나게 많을 텐데 그 계획들마다 어디 의회의 의견을 듣는지 그건 외우는 게 아니라 항상 이 수립권자를 견제하는 역할이니까 수립권자가 속해 있는 의회의 의견을 들으면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이렇게. 자, 기초사하고 주민한테 의견 듣고 의회한테 의견 들어서 계획을 수립하고 나면 이제 승인권자에게 보내줍니다. 만들어진 계획을. 그러면은 이 승인권자는 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협의를 하고 심의를 거쳐서 승인을 하게 됩니다. 협의, 심의를 거쳐서. 자, 협의라는 게 나왔는데 협의가 뭔지 한번 보죠. 우리 이제 회사 생활을 예를 들어 보면은 A라는 부서가 있고 B라는 부서가 있습니다. A 부서의 뭐 부장님, 그 다음에 과장님, 그리고 대리, 그 다음에 B 부서에도 뭐 부장님, 과장님, 대리가 있겠죠. 이렇게. 자, A 부서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이 A 부서가 진행하는 프로젝트 안에는 B 부서 관련 업무가 들어와 있습니다. B 부서 관련 업무가. 근데 이 A 부서는 B 부서 업무에 대해서는 전혀 모릅니다. 그럴 때 이 A 부서는 B 부서 관련 업무가 포함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A 부서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될까요? 아니면 B 부서한테 물어보고 그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야 될까요? 당연히 B 부서에게 물어보고, 우리는 B 부서 업무를 모르니까 A 부서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 안에 B 부서 관련 업무가 포함되어 있을 때는 B 부서에게 물어보고 그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야겠죠. 그걸 A 부서와 B 부서가 뭐 한다고 하죠? 협의한다라고 해요. 협의. 그게 협의입니다. 협의. 여기도 마찬가지. 계획을 수립할 때도 협의를 하는데 시도지사, 자, 서울시장이 아니면은 뭐 경기도지사가 광명시장이 수립한 계획을 승인하려고 합니다. 근데 광명시장이 수립한 계획의 내용 안에 보니까 환경 관련 문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환경 관련 문제가. 근데 이재명 씨는 법률 관련 전문가지 환경 관련 전문가가 아닙니다. 환경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죠. 그러면은 광명시장이 수립한 계획의 내용 안에 환경 관련 문제가 들어가 있다라고 할 때는 경기도지사 자기 마음대로 승인을 해주면 되는 게 아니라 환경 관련 부서에게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그걸 협의한다라고 합니다. 협의. 자, 그러면은 A 부서에 있는 이 김 부장님은 B 부서와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때 B 부서에 있는 이 부장, 정 과장, 박 대리 중에서 자, 1번 이 부장과 협의한다. 김 부장님은 1번 이 부장과 협의한다. 2번 정 과장과 협의한다. 3번 박 대리랑 협의한다. 누구랑 협의할까요? 그렇죠. 김 부장님은 이 부장과 협의를 하지 정 과장, 박 대리랑은 말도 안 섞습니다. 말도. 레벨이 다른데, 레벨이. 그러니까 협의라는 건 나랑 동급 내지는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과 협의를 하는 거고 나보다 밑에 있는 사람한테는 그냥 의견 정도를 물어보는 거예요. 의견 정도를. 김 부장님이 복도를 지나가는데 박 대리가 지나가는 건 박 대리가 B 부서에. 그때 박 대리, 우리 부서에 이러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라고 의견 정도는 물어볼 수 있는 거지. 협의라는 건 김 부장님과 이 부장님이 하는 겁니다. 즉 계획을 수립할 때도 항상 나랑 동급인 사람들이랑 협의를 합니다. 이게 기출문제에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자, 그 주택법에 가면 투기과열지구라는 게 있습니다. 이 투기과열지구는 국장이 지정하거나 시, 도지사가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국장이나 시, 도지사가 지정한다. 해서 자,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국장은 시, 도지사와 1번 협의하여야 한다. 2번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 다음에 시, 도지사가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국장과 1번 협의하여야 한다. 2번 의견 들어야 한다.
방금 말씀드렸죠. 협의라는 건 나랑 동급 내지는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한테 하는 거고 나보다 밑에 있는 사람이랑은 의견을 듣는 겁니다. 국장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할 때 밑에 있는 사람인 시도지사와는 협의를 해야 될까요? 의견을 들어야 될까요? 의견 듣겠죠. 국장보다 시도지사가 밑에 사람이니까. 그러면은 시도지사가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국장과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과 협의를 해야 될까요? 의견을 들어야 될까요? 위에 있는 사람이니까 협의. 이걸 외우고 가니까 맨날 틀리는 거죠. 이걸 외우고 가니까 당연한 건데 나보다 밑에 있는 사람한테는 의견을 듣는 거고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나 나보다 동급인 사람이랑은 협의를 하는 겁니다. 협의를. 그래서 국장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오면은 뭐가 틀렸는지도 모르고 막 틀리는 거죠. 외우고 가니까. 밑에 있는 사람한테는 의견 듣는 건데 요런 것들이에요. 요런 것들. 그러니까 다른 데도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협의라는 건 최소 나랑 동급 내지는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랑 하는 거고 나보다 밑에 있는 사람한테는 의견 듣는다는 거. 그러면은 자 여기 보면 시도지사가 나오죠. 시도지사. 아까 관할의 체계에서 중앙에는 국장이 있었고 지방에는 광역지자체장, 기초지자체장이 있었는데 이 시도지사의 경우에는 관할이 중앙입니까? 지방입니까? 그렇죠. 시도지사는 광역지자체장, 지방관할에 속하죠. 지방관할에. 그럼 시도지사가 승인할 때는 협의를 지방에 있는 환경 관련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국장이 뭔가 승인을 하려고 할 때 국장도 잘 모르는 사항이 있겠죠. 그러면은 협의를 중앙에 있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해야 됩니다. 협의를. 그래서 시도지사가 승인하려고 할 때는 지방에 있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고 국장은 중앙에 있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심의라는 건데 심의는 각종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게 됩니다. 위원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제 도시계획위원회라는 건데 이 위원회에는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모입니다. 교수님들이라든지 뭐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계획을 승인하는 게 과연 타당한지에 대한 심의 절차를 거치는 거죠. 위원회에서 의견을 주고받고 해서 역시 마찬가지 심의 절차도 이 승인권자가 독단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승인을 하기 전에 일단 협의라는 건 잘 모르는 거 물어보는 거. 그래서 시도지사가 내 관련 분야 업무가 아닌 것들이 들어왔을 때는 그냥 승인을 하면 안 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물어보고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심의 역시 시도지사가 자기들 마음대로 승인을 하지 않게끔 위원회에서 전문가들 모아놓고 심의라는 절차를 거치고 나서 계획을 승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협의나 심의는 항상 나랑 동급에 있는 사람들이랑 협의, 심의를 거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획을 수립할 때는 나랑 동급이랑 해서 자 시도지사는 우리 아까 배운 관할에서 지방 관할이었기 때문에 이 협의랑 심의를 거칠 때 중앙에 있는 분들이랑 하는 게 아니라 지방에 있는 분들이랑 합니다. 그래서 협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고 심의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칩니다. 그 다음에 국장은 관할의 체계에서 중앙에 계신 분이죠. 중앙에. 그러니까 이 국장은 협의랑 심의를 할 때 지방에 계신 분이랑 협의 심의를 하는 게 아니라 중앙에 있는 사람들이랑 협의,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협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랑 협의하고 심의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칩니다. 이런 것들. 자, 이게 계획이 수립되는 절차입니다. 계획이 수립되는 절차. 보면은 수립하고 크게는 큰 틀은 이제 수립하고 승인하고죠. 그 다음에 수립하기 전에 맨 처음에 하는 절차는 기초조사. 그 시나 그 도의 각종 뭐 인구, 경제, 사회, 문화 여러 전반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자료를 모은 다음에 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그 전에 수립을 하기 전에 주민에게 의견을 듣습니다. 그래서 주민에게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다 수렴을 해서 주민이 A라는 의사로 나에게 위임을 했구나. 그러면은 그 의견을 들어서 그 의견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의회가 의견을 듣는 이유는 이 수립권자를 견제하는 역할. 그래서 항상 수립권자가 속해 있는 의회의 의견을 듣게 됩니다.
뭐 광명시에서 수립할 때는 광명시의회, 가평군에서 수립할 때는 가평군의회, 강남구에서 계획 수립할 때는 강남구의회, 서울시에서 수립할 때는 서울시의회, 부산시에서 수립할 때는 부산시의회, 경기도에서 수립할 때는 경기도의회의 의견을 듣는다라는 거죠. 이렇게 수립을 하고 나면 승인권자한테 보내주고, 승인권자는 승인하기 전에 잘 모르는 거 물어보는 거 협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전문가들의 심의 절차를 거쳐서 승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협의나 심의, 계획을 수립할 때의 협의나 심의는 나랑 동급이랑 협의하고 심의를 합니다. 해서 시도지사는 관할의 체계에서 지방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협의 심의도 지방과 합니다.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방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라는 거. 근데 국장은 중앙에 계신 분이니까 협의 심의를 중앙과 합니다. 그래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라는 거. 이렇게. 그 다음, 이렇게 계획을 승인하고 나면 이걸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수립권자, 계획을 만든 사람에게 보내줍니다. 송부라고 합니다. 이걸. 그래서 승인을 하고 나면 승인한 계획을 승인권자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수립권자한테 보내주고, 이걸 받은 수립권자는 자기 혼자 보는 게 아니라 일반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해서 공고하고 열람을 시켜준다라는 절차. 이렇게 모든 계획은 이렇게 수립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계획을 만드는 절차. 요거를 여기에다가 요 틀에다가 제가 계획들을 하나하나 넣어 보겠습니다. 광역도시계획부터 나와 있는데 우리 그 기본계획 한번 볼까요? 141페이지. 기본계획 의의부터 한번 읽어보면은 141페이지입니다. 141페이지. 자, 1, 2월 달까지는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기본계획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이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자, 도시군 계획은 제가 관할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 관할이 서울시는 서울시를 하나의 단위로, 부산시는 부산시를 하나의 단위로, 그 다음에 세종시는 세종시를 하나의 단위로, 제주도는 제주도를 하나의 단위로, 그 다음에 도는 도가 하나의 단위가 되는 게 아니라 도 밑에 있는 시나 군을 하나의 단위로 해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이 도시군 계획이었는데, 이걸 줄여서 앞으로 저는 특, 광, 시, 군 요렇게 부르겠다라는 겁니다. 거기 나와 있는 거.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이란 특별시, 광역시, 시, 군의 관할구역에 대해서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법적 성질은 아까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에서 말씀드렸던 거,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도시군 기본계획은 행정청 내부에만 그 효력이 미치는 계획이며 이걸 대내적 구속력만 가진다라고 합니다. 대외적으로 일반 국민에게는 효력이 없고 행정처 내부만을 구속하는 계획이니까 대내적 구속력만 가진다. 그 다음에 일반 국민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구속력이 미치지 않는 비구속적 행정계획, 구속력이 없으니까 비구속적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에 대해서는 결론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이걸 합쳐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합쳐서 행정쟁송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합쳐서 대상으로 할 수 없다는 거. 나에게 어떠한 효력도 발생한 적이 없기 때문에 재판의 대상이 안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다음에 광역도시계획과의 관계인데, 기본계획보다 광역도시계획이 상위계획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할 때에는 상위계획인 광역도시계획에 부합하게끔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 수립하는 기본계획은 그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근데 만약에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기본계획의 내용이 다르다라고 할 때는 상위계획이 우선합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에는 상위계획인 광역도시계획이 우선한다. 요거는 나머지에도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계획을 수립할 때는 항상 상위계획에 부합하게끔 수립을 해야 되고, 상위계획의 내용과 하위계획의 내용이 다를 때는 상위계획이 우선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수립권자 및 대상지역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자, 우리 여기
계획이 수립되는 기본 원리를 말씀드렸는데 이 중에서 딱 보면은 큰 기둥이 제가 이제 수립이랑 승인이라고 말씀드렸죠. 수립이랑 승인이 가장 큰 기둥이니까 당연히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데 수립이랑 승인 중에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게 수립이에요. 수립. 자, 누가 수립하는지를 알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결정이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수립하는 사람 결정이 됐죠. 시, 군, 구, 시, 도 중에 하나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은 의회가 어디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지가 결정이 됩니다. 즉 수립권자가 속해 있는 의회의 의견을 들으니까 수립권자가 정해지고 나면 이 의회는 자동으로 결정이 됩니다. 우리가 외우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수립권자랑 승인권자는 동등한 레벨의 사람이 아니라 한쪽이 높은 사람이죠. 해서 수립권자가 정해지고 나면 승인권자는 역시 자동으로 결정이 됩니다. 수립권자보다 위에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승인권자가, 자, 수립권자가 정해지고 나니까 승인권자가 정해졌죠? 승인권자가 정해지고 나면은 이 승인을 할 때 협의랑 심의를 지방이랑 해야 되는지 중앙이랑 해야 되는지도 자동으로 결정이 됩니다. 즉, 우리가 이제 수립권자를 결정을 하고 나니까 나머지는 외우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자리를 찾아가더라는 거죠. 자동으로. 그래서 이걸 외우는 게 아니라는 거, 외우는 게. 다른 데 막 두 문자를 따가지고 기초사하고 의견 듣고 뭐 협의하고 심의하고 이렇게 수립한다는 걸 막 두 문자 따서 외우는데 그렇게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공부는. 법을 외우는 바보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시험을 치기 위해서는 일정량의 암기가 필요하긴 필요하지만 처음부터 암기를 하는 바보는 없습니다. 하다 보니까 암기가 되고 뭐 암기가 안 되는 부분을 나중에 이제 시간을 들여서 외우는 거지 처음부터 나는 이건 무조건 다 외워야지 라고 하면은 나중에 얼마 안 가서 포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외우려고 하지 말고 아 이렇구나 이래서 이런 거구나. 그래서 수립권자가 정해지고 나니까 이러한 이유로 나머지가 다 결정이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되죠. 수립권자가 정해지고 나니까 의회가 결정이 되고 수립권자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 승인을 해주는 거고 승인권자가 결정이 되고 나니까 협의랑 심의를 지방에 계신 분과 하는지 중앙에 계신 분과 하는지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결정이 됐더라라는 거. 이렇게. 그래서 거기 기본계획이죠. 기본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이 도시군 기본계획은 특광시, 군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수립이랑 역시 기본계획도 마찬가지. 저거랑 똑같이 합니다. 수립하고 승인하겠죠. 수립하고 승인. 수립하고 승인. 근데 기본계획은 어디서 만드는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어디서 만드는지가 특별시는 특별시 단위로, 광역시는 광역시 단위로, 도 밑에 있는 시나 군은 그 시, 군 단위로 수립하겠다라고 이미 수립하는 곳을 정해놨죠. 권한자를 정해놓은 겁니다. 법에서. 그래서 서울시에서 수립할 때는 서울시장이 수립합니다. 서울시에서는 서울시장이, 광역시에서는 광역시장이, 세종시에서는 세종시장이 계획을 수립하고 제주도에서는 제주도지사가, 그 다음에 광명시에서는 광명시장이, 가평군에서는 가평군수가 각각 수립을 합니다. 자, 수립권자가 정해졌죠? 수립권자가 정해지고 나면 나머지는 이제 자동으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수립권자랑 승인권자는 상한계를 가지니까 이 사람들이 밑에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요 위에 있는 사람, 승인권자는 수립권자보다 위에 있는 사람 해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여기까지 한번 묶어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자, 여기 관할의 체계에 보면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여기까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는 관할 중에서 기초지자체가 아니라 광역지자체죠.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는 광역지자체 위에는 국장.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가 수립한 계획은 위에 있는 사람인 국장이 승인을 하고 시장, 군수, 도 밑에 있는 시군을 말하겠죠. 도 밑에 있는 시군. 요 시군은 그 위에 누가? 여기 있는 시군은 도 밑에 있는 시랑 군을 말하기 때문에 시군 위에는 도지사. 시도지사 아니고 그냥 도지사. 구청장이었기 때문에 도지사가 승인을 한다는 거. 자, 외우는 게 아니죠.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광역지자체장이 수립한 계획은 중앙에 계신 분, 국장이 승인을 하고 시장, 군수가 수립한 계획은 그 위에서 도 밑에 있는 시군을 말하니까
도지사가 승인을 한다라는 거.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 자, 요 관할의 체계에 보면은 중앙과 광역지자체, 기초자치는 상하관계를 가진다라고 했는데 이러한 상하관계는 지방자치제도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그 수직관계가 점점 수평적 관계로 변해갑니다. 즉 위에서 가지고 있던 권한을 밑으로 점점 내려다 주는 거죠. 보면은 이 기초지자체, 지방자치단체라는 것들이 지방자치제도라는 게 시행된 게 김영삼 정부 때 시작이 됩니다. 96년도인가? 그때 시작이 될 텐데 이미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제도를 시행한 지가 20년이 넘었습니다. 20년이 넘었다라는 거는 이 지방자치제도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전에는 중앙이 가지고 있던 권한을 밑으로 내려주고 광역지자체장이 가지고 있던 권한을 또 밑으로 내려주고 하는 게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법제 곳곳에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특별시 기본계획이라는 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이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입니다.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근데 예전에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 시도는 이러한 기본계획을 수립했을 때 국장한테 승인을 받았었는데 이제는 광역지자체 정도 되면은 앞으로 특별시, 광역시가 10년, 20년 후에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지에 대한 방향 설정 정도는 스스로 해도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국장이 권한을 밑으로 내려줍니다. 즉, 기본계획을 이러한 광역지자체장이 수립한 경우에는 국장에게 승인을 받는 게 아니라 스스로 확정합니다. 확정. 자, 이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기본 틀에서, 기본 원리에서 벗어나는 거죠. 시험 문제. 이런 것들. 자, 시장 군수가 만든 계획을 도지사가 승인한다라는 건 출제위원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수립권자랑 승인권자는 상관계를 가지니까. 상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시장 군수가 만든 계획을 위해서 도지사가 승인하는 건 당연한 건데 여기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와 같은 광역지자체장이 수립한 계획은 원칙적으로는 국장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한 7년 전 정도까지는 국장한테 승인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권한을 밑으로 내려주는 거죠. 스스로 니네가 알아서 확정해라 라고. 이렇게. 이게 권한죠. 자,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끝났죠. 수립권자가 정해지고 나니까 도시군 기본계획 뿐만 아니라 도시군 관리계획은 특광시, 군 단위로 수립한다라고 수립권자가 정해지고 나니까 승인권자는 자동으로 결정이 됐죠. 그 다음에 권한자가 이제 결정이 되고 났으니까 저쪽에 가보죠. 저쪽에. 수립하기 전에는 기초조사 한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의견 듣는데 주민한테 먼저 의견 듣고 그 다음에 의회한테 의견을 듣고 그 다음에 수립을 했습니다. 하고 나면 승인하기 전에 협의, 심의를 거치게 되는데 자, 저기 아까 이쪽으로 와보죠. 나머지 절차는 다 흰색으로 쓴 건 똑같으니까 승인하기 전에 여기도 협의, 심의를 거칩니다. 여기 기초조사하고 의견 듣고 의견 몇 번 듣죠? 2번. 주민한테 한 번 듣고 의회한테 한 번 듣고 그 다음에 수립을 하고 승인권자한테 보내주는데 특별시, 광역시는 스스로 확정하죠. 그걸 특별시, 광역시. 그 다음에 시장 군수가 만든 계획은 도지사가 승인합니다. 도지사. 자, 스스로 확정하는 사람과 도지사를 묶어보니까 시도지사 이렇게 돼요. 시도지사. 이 시도지사는 우리 관할의 체계에서 중앙에 계신 분이 아니라 지방에 계신 분이죠. 그래서 협의, 심의를 할 때 지방에 계신 분들과 합니다. 지방에 계신 분들. 그 다음에 여기 기초조사하고 의견 듣는데 의견 2번 듣는다고 했죠. 주민한테 의견 듣고 의회한테 의견 듣고 이 의회는 항상 여기 수립권자가 속해 있는 의회. 서울시에서는 서울시의회, 부산시에서는 부산시의회, 광명시에서는 광명시의회, 가평군에서는 가평군의회의 의견을 들으면 됩니다. 수립권자가 정해지고 나니까 의회의 의견도 정해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 틀만 알고 계시면은 나머지는 외우는 게 아니라 그 틀에다가 공식대로 그냥 넣어버리시면 됩니다. 넣어버리시면 요게 도시군 기본계획 해서 내용을 조금만 읽어보면은 수립권자는 말씀드렸죠. 관할구역 내 원칙은 특별시장 거기 142페이지 4번에 수립권자와 수립대상 지역이 나오죠.
수립 대상 지역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이었으니까 그 지자체의 장들이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원칙,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는 관할 구역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래서 특, 광, 시, 군이 수립권자. 여기. 그 다음에 나머지는 지금은 보지 마십시오. 나머지는 됐고,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해서 기초 1번에 기초조사 공청회 이렇게 나오죠. 이 공청회가 바로 주민의 의견 청취 절차입니다. 공청회는 제가 조금 이따가 광역도시계획 설명드리면서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광역도시계획을 준용한다 해서 그냥 기초조사 하고 공청회 한다. 주민한테 의견 듣는다라는 거. 그 다음에 주민한테 의견 듣고 나면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겠죠. 그래서 2번이 지방의회 의견 청취. 근데 어디 지방의회냐면은 수립권자가 속해 있는 의회. 그래서 수립권자가 특, 광, 시, 군이니까 의회도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의회의 의견을 듣는다라는 거. 그 다음에 3번은 요거죠.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의 도시군 기본계획의 확정. 즉 여기 광역지자체장,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도는 국장에게 승인을 받는 게 아니라 스스로 확정한다라는 게 거기 써져 있는 겁니다. 거기 써져 있는 거. 그 다음에 그 밑에 6번에는 시장 군수가 만든 계획. 시장 군수가 만든 계획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기본계획의 정비 이런 것들은 됐습니다. 이렇게 재검토라는 건데 일단은 여기까지 조금 쉬었다가 이제 광역도시계획 보도록 하겠습니다.